왜 그래? 농담인데. 결혼했다고 벌써 남편 눈치 봐? 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보며 웃던 지혜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친구 선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완전한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가슴부터 발목까지 흰 레이스가 이어지는 롱 원피스였습니다. 선혜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더니 웃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너무 튀면 어떡하냐? 하지만 그날 선혜가 넘은 가장 큰 선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선혜의 무개념 행동들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지요. 지혜가 25이던 대학교 졸업반 시절이었습니다. 지혜는 낯을 조금 가리는 편이고 선혜는 정반대였습니다. 선혜는 첫날부터 지혜에게 먼저 말을 걸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렇게 둘은 며칠 지나지도 않아 팔짱을 끼고 다니는 사이가 되었지요. 선혜는 말도 재미있게 하고 분위기도 잘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도 선혜가 좋았습니다. 선혜는 지혜가 망설이는 일이 있으면 대신 먼저 나서주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공 수업 중이었습니다. 지혜는 책상 옆에 가방을 내려놓았는데 옆에 앉은 선혜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혜는 휴지라도 찾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혜는 지혜의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립스틱 하나를 골라 자기 입술에 쓱쓱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선혜야, 그거 내 건데? 지혜가 당황해 말하자 선혜가 더 이상하다는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알아, 네 거니까 빌려 쓰지. 모르는 사람 거 쓰겠니? 그래도 말은 하고 써야지. 선혜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한번 오므리더니 웃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굴 거야? 지혜는 그 말을 듣자 오히려 자기가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립스틱 하나 때문에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작은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놓아둔 지혜의 생수를 먼저 마시고 충전기를 말도 없이 가져갔다가 며칠 뒤 돌려주고 자취방 냉장고에서 지혜가 아껴둔 디저트를 꺼내 먹었어요. 하나씩만 떼놓으면 싸움 날 만큼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선혜는 늘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나중에 하나 사주면 되잖아. 너 어차피 안 먹을 것 같던데? 친구끼리 뭘 그렇게 따져? 그러던 어느 날 지혜의 자취방에서 코트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모아서 산 트렌치 코트였습니다. 그리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지혜가 무척 아끼는 코트였어요. 며칠 뒤 학교에 갔더니 선혜가 그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놀라서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선혜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지난번에 네 방에서 보고 예뻐서 한번 입어봤지. 말도 없이 가져간 거야? 선혜는 주변 친구들을 한번 보고 웃었습니다. 얘 은근 자기 물건에 되게 철저하다. 내가 팔아먹겠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혜는 더 따지면 자신이 정말 옷 한 벌 때문에 친구를 몰아붙이는 쪼잔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선혜가 코트를 벗어 돌려주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지폐 몇 장을 꺼냈어요. 지혜도 깜빡하고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선혜가 돈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야, 너 여기 돈 있는 줄도 몰랐지? 진짜 나 아니었으면 잃어버렸겠다. 지혜는 웃지 못했습니다. 코트를 가져간 것도 싫었지만 자기 주머니 안까지 거리낌 없이 뒤졌다는 게 더 불쾌했어요. 그날 이후 지혜는 선혜가 자취방에 온다고 하면 중요한 물건부터 서랍에 넣었습니다. 친구가 놀러 오는데 물건을 숨겨야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지혜는 선혜와 인연을 끊을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선혜에게는 좋은 면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선혜는 지혜가 면접에서 떨어지면 제일 먼저 술을 사주고 생일이면 누구보다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남과 나의 경계가 조금 희미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선혜는 자기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데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우산을 안 가져온 날이면 자기 우산을 그냥 들고 가라고 하고, 시험 전날 요약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밤중에도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문제는 선혜가 자기가 그렇게 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기는 우산을 빌려주니까 남의 가방을 열어도 되고, 자기는 자료를 보내주니까 남의 옷을 말없이 가져가도 된다는 식이었어요. 지혜가 나중에야 깨달은 건 그 차이였습니다. 호의는 상대가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지만 선혜가 가져가는 것은 상대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 성격이 다른가 보다 하고 넘겼지요. 하지만 선혜가 자기 것처럼 쓰기 시작한 건 물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자 선혜는 남의 시간까지 자기 것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혜와 약속을 잡을 때 친구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겼습니다. 12시 약속이면 선혜는 12시 반쯤 온다. 1시가 넘어도 놀라지 않는다. 처음에는 다들 웃었습니다. 선혜도 자기를 코리안 타임의 여왕이라고 부르며 웃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선혜가 늦는 것보다 더 불쾌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혜는 늦을 때마다 자기가 어디쯤 있는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집인데 지하철 탔다고 하고 막 씻고 있으면서 거의 다 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말을 믿고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대부분은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만큼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미주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근 후 지혜와 친구 둘이 함께 장례식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선혜가 자기 차로 태워가겠다고 먼저 말했어요. 지혜는 혹시 몰라 미리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혜는 오히려 서운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야, 이런 날까지 내가 늦겠니? 그런데 저녁 7시 지혜와 친구 둘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선혜만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 전화하자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뺀다고 했습니다. 7시 반에는 길이 막혀 조금 늦는다고 했어요. 8시가 가까워지자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혜와 친구들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8시를 훌쩍 넘긴 뒤였습니다. 상주복을 입은 미주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선혜를 기다리느라 늦은 자신까지 미안해졌습니다. 선혜가 나타난 건 9시가 가까워서였습니다. 그런데 양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선혜는 처음에는 장례식장에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오는 길에 좀 샀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쇼핑백 안에는 초상집에 가져온 물건이 아니라 선혜 자신의 옷과 화장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렀다가 쇼핑을 한 것이었어요.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혜야, 이런 날까지 우리를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면 어떡해? 선혜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보자 갑자기 방어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기도 퇴근하고 오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쨌든 장례식장에 왔는데 왜 다들 자기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는 것이었어요. 지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선혜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상 위에 전과 떡이 남아있는 걸 보더니 미주에게 물었어요. 미주야, 이런 거 나중에 남으면 조금 싸갈 수 있어? 내 남자친구가 전 진짜 좋아하거든. 순간 지혜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미주도 멍한 표정으로 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혜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남으면 버리잖아. 지혜가 옆에서 선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혜는 그제야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선혜는 단체 채팅방에 장례식장에서 찍은 국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모님 건강 잘 챙길 나이. 친구들끼리 더 자주 보고 서로 아끼자.
그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본 지혜는 한 가지를 더 알아차렸습니다. 국화사진 한쪽 아래에 전날 선혜가 들고 왔던 백화점의 영수증이 살짝 찍혀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백화점에서 결제한 시간은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선혜는 지혜와 친구들에게 차가 막혀 거의 다 왔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단순히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계속 다른 곳에 있었고 기다리게 만들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 사실을 단체방에서 따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말렸어요. 미주가 있는 단체방에서 다시 장례식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그 일을 넘겼습니다. 지혜는 그 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전날 가장 힘든 사람을 기다리게 하고 상가 음식을 챙겨가려 했던 사람이 누구보다 좋은 친구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혜는 선혜가 단순히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혜에게는 상대가 실제로 어떤 기분인지보다 자기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 뒤 지혜와 친구들은 선혜를 만나는 횟수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래도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의 결혼식이 있었고 생일이 있었고 공통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혜도 때때로는 아주 다정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밤늦게까지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혜는 관계를 끊기보다 선혜에게 기대하는 걸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런데 30대에 들어서면서 선혜가 넘는 선은 물건과 시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이야기와 감정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회사 생활에 지쳐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팀장과 갈등이 있었고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어요. 회사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지혜는 선혜에게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선혜는 정말 잘 들어주었습니다. 팀장이 너무했다며 지혜 편도 들어주었지요. 지혜는 오랜 친구에게라도 말하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 대학 친구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너 회사에서 팀장이랑 많이 안 좋다며? 괜찮아? 지혜는 바로 선혜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선혜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지혜가 따로 불러 왜 자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느냐고 묻자 선혜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다 너 걱정하는 애들이잖아. 내가 나쁜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말해도 된다고 한 적 없잖아. 진짜 너 생각해서 말한 건데 사람 되게 이상하게 만드네. 그날 지혜는 선혜에게 다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건을 숨기던 단계에서 이제는 자기의 속마음까지 숨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선혜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예전처럼 고민을 말하지 않자 요즘 왜 이렇게 속을 안 보여주냐며 섭섭해했지요. 지혜는 웃으며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오래 알고 지냈다는 것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선혜는 지혜의 생일도 알고 옛 남자친구 이름도 알고 부모님 성격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는 더 이상 알지 못했지요. 지혜가 말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혜의 말버릇이 정말 잔인하다고 느낀 건 미주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미주는 어렵게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겪은 뒤 몇 달 동안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몸과 마음을 조금 추스른 뒤 오랜만에 모임에 나왔어요. 친구들은 미주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한 임신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혜도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보고 싶었다며 미주를 안아주고 몸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식사 중간까지는 평범했습니다. 그러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였어요. 미주가 케이크를 조금 남기자 선혜가 미주를 한번 보며 말했어요. 몸이 아직 덜 빠졌구나. 그래도 다음 생각하면 몸부터 잘 추슬러야겠다. 겉으로만 들으면 걱정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미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혜가 바로 선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혜야, 그 얘기 그만해. 그러자 선혜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왜? 나 미주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미주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선혜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친구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지. 미주야, 내가 너 나쁘라고 이러겠어? 지혜가 다시 그만하라고 하자 선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니, 걱정해서 한 말을 왜 그렇게 받아들여? 너 요즘 너무 예민해. 미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따라 나가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미주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선혜 안 볼래.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도 선혜와 훨씬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공통 친구가 많았거든요. 선혜도 며칠 뒤 미주에게 선물을 보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미주가 대답하지 않자 선혜는 지혜에게 자기는 충분히 사과했는데 미주가 너무 오래 끌고 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무렵 지혜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석 달 전쯤 오랜만에 선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혜는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당장 카드 결제가 꼬였다며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다음 주면 바로 돌려준다고 했지요. 지혜는 망설였습니다. 선혜와 동거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때 선혜 어머니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정말 병원 문제라면 외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지혜는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한참 망설였지요. 그래서 선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다음 주에 되는 거지? 나도 결혼 준비 때문에 돈 나갈 때가 많아. 선혜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너 결혼 앞둔 거 아는데 떼어먹겠니? 금요일엔 무조건. 오히려 그런 걸 확인하는 지혜가 서운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에게 100만 원 빌려주면서 날짜를 확인하는 자기가 너무 계산적인가 싶었어요. 선혜는 정말 고맙다며 다음 주 금요일에 꼭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이 되어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혜는 어머니의 검사 일정이 미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병원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혜는 결혼 준비까지 겹쳐 계속 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선혜가 약속한 날짜와 메시지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들이 지혜의 예비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선혜가 사진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야, 그래도 네 옛날 남자들보다는 훨씬 낫다. 지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학 때 잠깐 만났던 사람과 소개팅 몇 번 한 이야기를 굳이 꺼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혜는 재미있다는 듯 옛날 사진도 아직 있다며 보여줄까 물었습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혜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선혜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결혼식에 가서 말해야겠다. 지혜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선혜가 몰랐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선혜가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진주 장식을 꽂고 몸에는 새하얀 레이스 롱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잠시 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혜 자신도 평범한 하객 차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너보다 내가 더 신부 같으면 안 되는데. 지혜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가족과 하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직전에 옷 문제로 친구와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혜가 두 번째로 선을 넘은 건 사진이었어요. 지혜는 결혼식 전날 친구들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은 지혜가 먼저 올릴 때까지 SNS 계정에 올리지 말아달라고요. 본식 사진을 받은 뒤 남편과 함께 천천히 올리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은 모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혜는 신부 대기실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지혜가 눈을 감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 화장을 고치다 말고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지혜의 이름과 결혼식장 위치까지 적혀 있었어요. 친구 한 명이 급히 선혜에게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선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축하해 주려고 올린 건데 왜? 내 팔로워들한테도 보여주면 좋잖아. 결국 사진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사실을 결혼식이 거의 끝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은 연회장에서 터졌습니다. 선혜는 우연히 지혜의 시댁 친척 몇 사람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대학 시절 지혜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이야기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며 칭찬도 했어요. 그러다 친척 한 사람이 별뜻 없이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대학 때도 인기가 많았겠어요? 선혜가 바로 웃었습니다. 많았죠. 남자들이 줄을 섰어요. 그 정도 농담이면 지혜도 넘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혜는 지혜가 대학 때 잠깐 만났던 사람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소개팅을 몇 번 했다는 이야기도 했지요.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이야기로 돌리려 했지만 선혜는 더 신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는 걸 자기 말이 재미있어서 웃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지혜가 테이블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선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네 흑역사 좀 풀고 있었어. 지혜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결혼 전에 분명 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선혜야, 그만해.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혜는 주위를 한번 보고 웃었습니다. 왜 그래? 농담인데 결혼했다고 벌써 남편 눈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 지난 몇 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열었던 가방, 함부로 입고 갔던 코트,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했던 약속, 미주 어머니의 장례식장, 남에게 옮긴 지혜의 회사 이야기, 유산한 미주에게 했던 말, 그리고 매번 끝에 따라붙던 변명. 친구끼리 뭘 그러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걱정돼서 한 말이다. 농담인데 왜 그러냐? 이번에 지혜는 선혜에게 조금 더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도 안 웃겨. 그러자 선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더 말하지 않고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결혼식장에서 싸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정신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 신혼여행 잘 다녀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물 좋은 걸로 사와. 나 오늘 하객 중 제일 예뻤잖아.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선혜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지요. 그러자 선혜가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결혼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생기고 나니 옛 친구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결혼식까지 가서 축하해줬는데 지혜가 이유도 없이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이미 선혜를 오래 겪어서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혜와 덜 가까웠던 사람은 지혜가 결혼 후 너무 예민해진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지혜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은 공통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혜가 네 결혼식에서 뭐 크게 실수한 거야? 지혜는 그 질문에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얀색 옷 하나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 사소해 보일 것 같고 결혼식에서 옛 이야기를 꺼낸 일만 말하면 또 그 정도 농담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방식이었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지난 몇 년을 다 꺼내야 했습니다. 지혜는 그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거리를 두려고 그 말만 했습니다. 이제 선혜와 멀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엔 단 하나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선혜에게 빌려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지혜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석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혜는 미주와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선혜 이야기를 꺼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미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선혜에게 돈 빌려준 적 있어? 지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미주 역시 선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유는 지혜에게 말했던 병원비가 아니었습니다. 살던 집의 보증금 일부를 급하게 맞춰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지혜가 날짜를 물었습니다. 자기가 100만 원을 보낸 지 사흘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주가 휴대전화를 열어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혜는 미주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딱 일주일만. 다음 주 금요일에 바로 줄게. 지혜가 받은 메시지와 날짜만 다르고 표현이 거의 같았습니다. 지혜와 미주는 다른 친구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친구도 선혜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50만 원. 이번 이유는 회사에서 급여가 늦게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괜히 사람 하나를 몰아세우는 것처럼 될까봐 모두 조심스럽게 했지요. 셋이 모인 자리에서 미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진짜 여러 사정이 겹쳤던 건 아닐까? 괜히 오해를 하는 것일까봐 걱정돼. 지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선혜의 성격 이야기는 빼고 확인 가능한 것만 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선혜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지, 실제로 얼마가 돌아왔는지. 각자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혜는 메모장에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4월 3일 지혜 100만 원. 이유는 어머니 병원 검사비. 4월 6일 미주 150만 원. 이유는 보증금 부족. 4월 9일 경진 50만 원. 이유는 급여 입금 지연. 세 건 모두 선혜가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부터 적어보았어요. 그러다 미주가 날짜 하나를 보고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잠깐만. 미주가 자기 계좌 내역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선혜가 몇 달 전에 미주에게 갚은 돈이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0만 원이 들어온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선혜에게 100만 원을 보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돈 보낸 다음 날이잖아. 미주가 다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하루 차이였습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돈 받아서 네 돈 갚은 거 아니야? 돌려막기 했네. 세 사람은 그대로 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았어요. 미주가 80만 원을 받은 뒤 한 달쯤 지나 선혜는 남은 70만 원 중 20만 원을 한 번 더 갚았습니다. 그 이틀 전에는 또 다른 동기에게 차 수리비가 급하다며 40만 원을 빌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이번 모임에 없었지만 미주가 혹시나 해서 연락하자 바로 송금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날짜를 맞출수록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급하다고 돈을 받고 며칠 뒤 오래 기다린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보면 선혜는 늦더라도 조금씩 돈을 갚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전체를 같이 보면 다른 사람 돈이 들어온 직후에만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왜 선혜가 언제나 전액이 아니라 애매하게 일부만 갚았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정리하기보다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갚아 연락을 끊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 뒤로 날짜를 더 맞추어 보았습니다. 한 친구에게 돈이 들어온 다음 날 다른 친구에게 일부가 갚아지고 그 돈이 떨어질 무렵 또 다른 사람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새로 빌린 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을 조금씩 막고 있던 정황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유가 모두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보증금, 월급 지연, 자동차 수리비. 심지어 같은 날에도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혜에게는 병원에서 보호자로 붙어 있어 정신이 없다고 말한 날, 다른 친구에게는 회사 회식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미주에게는 집주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던 저녁에 또 다른 친구에게는 야근 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3군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친구들은 돈보다 더 큰 문제를 보게 되었어요. 선혜는 그때그때 상대가 가장 거절하기 어려울 이유를 골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과만 이야기할 때는 전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메시지가 한 테이블 위에 모이자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가장 화가 난 건 돈의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 하나에게서 더 기막힌 말을 들었어요. 선혜가 그 친구에게 지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원래 돈 관계가 정확한 사람이 아니고 대학 때도 자기에게 돈을 빌렸다가 늦게 갚은 적이 있다고요. 지혜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났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선혜였습니다. 선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선혜의 사생활을 캐거나 뒷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받은 메시지와 송금 기록만 맞춰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네 사람은 각자가 받을 돈과 약속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혜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혼자 믿지 말고 서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선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들을 다시 따로 떼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간질을 시작한 것이지요. 예전 같으면 각자 나한테만 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메시지를 그대로 서로 보여주었습니다. 미주에게는 오전 10시에 지혜가 아직 결혼식 일로 감정이 남아있나 봐 라고 보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지혜에게 미주가 예전 일 때문에 나를 너무 싫어해서 너까지 끌어들이는 것 같아 라고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친구에게 둘이 나를 몰아세우려고 작정한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시간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혜가 같은 날 세 사람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한 게 바로 드러났어요. 그 순간 미주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셋이 서로 얘기 안 했으면 또 각자 서로 오해했겠다. 지혜도 그 말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선혜가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이 확인 없이 믿었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이도 서로 다른 이야기로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친구 한 명이 단체 채팅방에 썼습니다. 선혜에게 빌려준 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날짜를 확실히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혜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자기도 같은 날까지 부탁한다고 하자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친구끼리 돈 때문에 이렇게 단체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게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어요. 지혜가 자신에게도 아직 100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하자 선혜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너까지 이럴 거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예전 같으면 지혜는 그 말에서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선혜야, 우리가 오래 한 거랑 네가 빌린 돈 갚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선혜는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며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혜는 힘든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갚을 수 있는데? 선혜는 다음 달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날짜 문자로 보내. 선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혜가 너무 차갑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선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선혜의 말을 전해도 다른 사람에게 확인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에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선혜에게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돈을 못 빌리게 된 것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선혜의 말을 바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혜는 오랫동안 친분을 신용처럼 써왔습니다.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나 알잖아. 내가 설마 그러겠어? 그 말이면 사람들이 한 번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용이 사라진 겁니다. 선혜는 자연스럽게 기존 친구들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자꾸 돈 날짜를 묻고 예전 이야기를 기억하고 선혜가 한 말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그런 과거를 몰랐습니다. 선혜가 약속에 조금 늦어도 처음 한두 번은 웃어주었어요. 화끈하고 솔직한 성격이라며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혜에게는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곳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선혜는 취미 겸 온라인 판매를 해보겠다며 작은 창업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와 정말 잘 맞는 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지요. 선혜가 새 모임에서 친해진 사람은 선혜보다 서너 살 많은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아주 잘 맞았어요. 둘 다 말이 많았고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선혜는 그 언니가 자기처럼 솔직해서 좋다고 했어요. 문제는 약속을 잡기 시작하면서 생겼습니다. 언니는 자주 늦었습니다. 10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선혜가 전화하면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주차 중이야. 딱 10분만.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출발도 안 한 날이 있었습니다. 선혜는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옛 친구들에게 그 언니가 자기랑 너무 비슷해서 편하다고 했지요. 시간에 조금 자유롭고 사소한 걸 계산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굳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밀리기 시작하자 선혜도 달라졌습니다. 자기는 미리 도착해 있는데 거의 다 왔다던 사람이 30분 뒤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리 예약한 식당에서는 선혜 혼자 계속 자리를 지켜야 했지요. 몇 번 반복되자 선혜는 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언니는 커피를 사오거나 다음에 밥을 사겠다며 넘어갔지요. 선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언니가 남의 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옛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두 사람이 작은 플리마켓에 같이 참가하기로 하면서 생겼습니다. 부스 신청과 준비 비용을 함께 내기로 하고 선혜가 먼저 자기 몫과 언니 몫까지 한꺼번에 결제했습니다. 언니는 그날 저녁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정신이 없었다고 하고 며칠 뒤에는 이번 주 안에 준다고 했습니다. 선혜는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첫날에는 깜빡했나 보다 했지요. 사흘 뒤 선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언니는 아 맞다 라며 그날 밤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혜가 다시 물으니 언니는 주말에 정산할 게 있다며 월요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선혜는 점점 신경이 쓰였습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지요. 큰 돈도 아닌데 왜 약속을 계속 미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지혜와 친구들이 선혜에게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날짜가 다가와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행사 당일에도 언니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선혜는 혼자 짐을 옮기고 테이블을 세웠습니다. 언니가 도착했을 때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 길이 너무 막혔어. 선혜는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언니, 시간도 맨날 늦고 돈도 아직 안 줬잖아요. 같이 하기로 했으면 기본은 지켜야죠.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돈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며칠 늦은 거잖아. 며칠이 아니잖아요.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러자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혜 씨, 우리 사이에 돈 좀 늦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따져? 선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수도 없이 하던 말과 거의 같았습니다. 언니는 그날도 바로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서야 일부를 보냈습니다. 선혜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지혜가 전화를 받자 선혜는 인사도 없이 언니 욕부터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고 했지요. 약속 시간을 1시간씩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도 했어요. 친하다고 다 참아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지혜는 한참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혜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너 듣고 있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선혜야. 왜? 너 지금 네 얘기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선혜는 곧바로 발끈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까지 심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지혜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선혜가 방금 했던 말만 되짚었습니다. 남의 시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빌린 돈은 약속한 날 갚아야 한다. 친하다고 상대가 싫어하는 걸 계속해도 되는 건 아니다.
선혜는 끝까지 자기와 그 언니는 다르다고 우겼습니다. 지혜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선혜가 스스로 깨닫게 만들려고 지난 일을 하나씩 꺼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상대가 자기 행동을 돌아볼 마음이 없다면 10가지 사례를 들려줘도 11번째 변명이 돌아온다는 걸요. 선혜가 진짜로 자기 모습을 보았는지 잠깐 기분만 나빴는지는 지혜에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혜를 바꾸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돌려받아야 할 자기 돈뿐이었습니다. 선혜가 약속한 상환 날짜가 또 지나자 지혜와 친구들은 각자 받을 돈과 날짜를 문자로 다시 정리해 보냈습니다. 선혜는 친구끼리 너무 계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사람에게 쉽게 돈을 빌릴 수도 없었고 기존 친구들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혜는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의 몫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선혜가 밤늦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10년 친구인데 돈 조금 늦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혜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선혜의 만행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선혜야, 우리 사이에 이런 것 가지고 치사하게 굴 거 아니지? 네가 나한테 늘 하던 말이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약속한 날짜까지 갚아. 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선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지는 지혜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선혜 옆에는 자신이 늦어도 마냥 기다려주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